안녕하십니까. 파이낸셜 타임스의 12월 5일자 기사 중에서 중요한 기사 3편을 골라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은 트럼프 ignored as countries join push for new tax on big tech. 우리말로 하면 여러 나라들이 기술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에 동참하면서 트럼프가 궁지에 몰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의 기술 기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에 대해서 미국은 보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나 영국은 세금 부과를 고집하고 있고 이에 합류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캐나다, 오스트리아, 인도네시아가 그들입니다. 프랑스는 내년부터 자국내 매출이 2,500만 유로 이상 되는 온라인 회사에 대해서 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걷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영국도 디지털 서비스세라는 이름으로 2%를 걷겠다고 하여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우저는 그렇게 되면 미국은 치즈와 샴페인 등 프랑스산 제품에 대해서 100% 관세를 때리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서버를 두고 해외에는 이렇다 할 사업장을 두지 않으면서 해당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의 인터넷 기업을 관역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미국의 인터넷 기업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여 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나 해당 국가에 이렇다 할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현행 과세 제도 하에서 다른 나라가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EU 차원에서 3%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라는 노력이 있어 왔으나 아일랜드 등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의 반대로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있었으나 여기서 미국은 휴대폰, 자동차 등 소비자 상품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과세 범위를 높였습니다. 이는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EU에게 반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한국이 수출하는 자동차는 관세는 물론이고 매출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 등 개도국 28개의 나라는 사업장을 두지 않고 매출을 올리는 기술기업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여 미국안에 반대하였습니다. 현재 이러한 논쟁이 독과열되면 관세 전쟁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OECD안은 현행 세계의 세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안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EU나 OECD 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다만 국가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China Internet Interference is TikTok famous. 중국의 인터넷 간섭은 틱톡에서 유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중국은 틱톡을 통해서 미국의 기술과 오락패권을 무장해제시키고 있습니다. 틱톡은 15초 정도의 짧은 동영상을 제공하는 중국의 앱으로 매우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17살짜리 소녀 페로즈 아지즈가 중국의 위구르 무슬림 정책을 비난한 영상을 차단함으로써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틱톡에서 유명해지고 싶어 하는데 거꾸로 틱톡은 악명이 높아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미국 상원의원이자 지난번 대선 주자이던 마르코 루비오는 이를 자유서해 내부에서 정보를 검열하려는 중국의 비열한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페이스북과 구글 등을 자국 내에서 차단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틱톡의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불공평하며 중국의 기술 보호주의를 채택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틱톡은 바이트댄스라는 중국 회사가 개발한 중국 비디오 앱 도우인의 국제 버전입니다. 10억 회 다운로드되었고 월 5억 명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도 2억 명의 이용자가 있고 현재 155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술 보호주를 이용하여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자국 기업들을 인터넷 세계에서 보다 혁신적이고 성공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앱은 청소년들에게 선풍적으로 인기가 있는데 페이스북이 라조라는 비디오 앱으로 따라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2017년 미국의 비디오 앱 사이트 musical.ly를 인수하여 기술 개발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이 제공하는 전 세계 데이터를 취합하여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중국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며 실제로 지난해에도 CEO가 중국 정부의 여론 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개 사과해야 했습니다. 물론 틱톡은 미국 회사로서 사용자 데이터를 미국과 싱가포르에 두고 있기는 합니다. 또한 정치적인 이슈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정치적인지 아닌지 경계가 분명치 않습니다. 미국의 외국투자위원회는 바이트댄스로부터 틱톡을 분리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틱톡은 진정한 혁신의 산물이고 이것을 정치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기술 보호주의를 두려워하는 세계의 여론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은 알리바바 listing draws Hong Kong closer into China's orbit. 우리말로 하면 알리바바의 상장으로 홍콩이 중국의 궤도에 더 가까이 끌려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화된 시위로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는 가운데 알리바바가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130억 달러를 모음으로써 데뷔를 하였습니다. 지난 5월 우버가 80억 달러를 모은 것과 비교해보면 매우 성공적인 출발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이미 2014년 뉴욕에서 상장하여 250억 달러를 모았습니다. 이 기업은 홍콩에서 원래 200억 달러를 조달하려고 했는데 시위 때문에 사이즈를 다소 줄였습니다. 홍콩의 시위는 무려 6개월을 끌었고 얼마 전 선거에서는 친중국적인 라이벌들을 물리치고 민주주의에 찬성하는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었습니다. 어쨌건 이러한 소요 때문에 중국 본토의 CSI 300 지수가 28% 오르는 동안 항생 지수는 불과 0.8%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이 회사를 홍콩 증시에 상장시킨 이유로 두 가지가 추론됩니다. 첫째, 중국 정부는 무역전쟁의 타격을 피해 국내로 기술 기업을 유인하려고 하고 있으며, 둘째, 홍콩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중국의 기업들이 알리바바의 선례를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 시위에도 불구하고 홍콩에서 주식으로 조달한 자금은 올해 350억 달러로 작년에 330억 달러를 초과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중국 본토에서 왔으며 이러한 속도로 가면 홍콩 증시는 미국의 뉴욕 증시와 나스닥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법과 환율이 안정되어 있으면서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곳으로서 중국이 달러를 구하는 창구입니다. 중국은 대륙에서 비슷한 시장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스닥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7월에 스타 마켓을 출범시켰으나 며칠 반짝하다가 시들해졌습니다. 더구나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은 중국 정부에 여러가지 요구를 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더 이상의 중국 주식을 지수에 편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게 홍콩이 남은 유일한 대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을 자국 증시에서 배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를 홍콩에 상장시킴으로써 자신들에게 다른 대안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 선정과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